반갑습니다. HRS 복셰프 정셰프. 오늘은 스포츠와 HR 기다리고 기다리던 스포츠와 HR 시간이고요. 자, 오늘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KBO 야구에 로봇 심판 제도가 도입됐다고 하는데 로봇 판정 시스템과 인사평가의 미래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프로야구 개막식부터 네. 아주 뜨거웠는데요. 로봇이 판정을 한다고 하네요. 한번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동 투구 판정 시스템, 영어로 ABS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스트라이크 볼 판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면은 주심이나 심판들이 서 있는 건 똑같아요. 예전처럼 포수 뒤에 심판이 서 계시잖아요. 예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심판이 잘 보면서 스트라이크냐 네. 볼이냐를 판단했죠. 네, 근데 억울한 일도 좀 생기죠. 시비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중계 보면서도 분명히 툭 떨어지는 볼인 것 같은데 스트라이크 이렇게 하기도 하고 네. 분명 한중간에 돌았는데 볼 판정 내리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 CCBB 때문에 시간이 많이 딜레이 되니까 관객분들이 피곤해한다. 여러 가지 해소하기 위해서 자동 투구 판정 시스템 ABS를 도입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자, 이 투구 판정 시스템은 카메라 세대를 동원해서 스트라이크가 판정받을 수 있는 존을 입체적으로 설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입체적인 궤적 범주 안에 들어오면 무조건 스트라이크로 판정이 나는데 그러면 심판은 어떻게 하는 거냐? 귀에다가 이어폰을 꽂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기 시스템에서 스트라이크 이러면은 어떻게 해요? 스트라이크 이렇게 오고 볼 이러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ABS 자동 투구 판정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특징적인 부분이 타자 키가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에 따라서 높낮이도 조정을 해서 결정을 해주게 되고 포수 프레이밍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포수가 약간 밑에서 잡을 때 위로 올리거나 예. 옆에서 잡을 때 그렇죠. 안쪽으로 밀어주거나 뭐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거 있잖아.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게 아주 포수의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었는데. 그렇죠. 이 프레이밍 역량 때문에 FA 몸값 수십억이 왔다 갔다 실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의미가 없어졌어요. 네, 얼마 전에 보니까 옆으로 떨어지는 공을 넘어지듯이 잡았는데도 스트라이크 판정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잡고 있는데 네. 공이 엉뚱한 데로 와서 이렇게 잡았거든요. 네. 스트라이크예요. 왜냐하면 궤적을 통과했는지가 핵심이기 때문에 포수가 어떻게 잡았는지 그 다음에 아닌 거를 잡은 척 하는 거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네. 그래서 궤적을 통과하는 그 본질에 집중하는 시스템인데 놀랍게도요 추적 성공률이 99.99%였습니다. 시범 경기 때. 그렇다면 뭐 거의 100% 완벽하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 제도를 운영했는데 뭐가 사라졌는 줄 아세요? CCBB를 가리는 항의가 없어진 거예요. 사람이 오히려 사람을 믿기보다는 로봇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선수도 그렇고 감독도 그렇고 타자 투수 마찬가지로 그냥 저건 궤적을 통과한 거를 판단하니까 심판이 실수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거죠. 그래서 CCBB가 줄었다고 합니다. 와, 놀라운 일이고요. 이걸 또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로 도입했다라는 것이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거 메이저도 하지 못한 이 제도를 KBO가 도입을 했는데 제가 들리기로는 메이저리그에서도 이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선수 노조에서 반대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메이저리그가 대한민국을 벤치마킹하는 네,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해프닝이 좀 있었어요. 네, 어떤 일이죠? 아무래도 기계 시스템이다 보니까 귀에 꽂고 있는데 배터리가 나가거나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전달이 안 되네요. 전달이 주심이 못 들어요. 네. 또는 뭐 날씨 환경이 안 좋아서 통신이 안 돼가지고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삼루심이 볼 판정을 해준다고 합니다. 삼루심에게도 네. 그 정보가 전달이 되나 봐요. 삼루심이 같이 이어폰을 꽂고 있기 때문에 삼루심이 하기도 하고 그러면 극단적으로 심판들이 꽂고 있는 시스템이 다 먹통이 된다. 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글쎄요, 궁금하네요. 그때는 심판이 예전처럼 자기가 판단을 내릴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사람이 판정을 내리는 것도 가능하다? 네, 근데 그거는 플랜 B를 가동하는 거고요. 네. 아마 그 정도 극단적인 사례는 거의 없고 약간 안 들릴 때 삼루심이 도와주는 그런 식으로 판단한다고 하네요. 네, 재밌네요. 네. 자, 근데 제가 기사도 보고 여러 가지 영상도 보고 하다 보니까 궁금함이 저희 또 직업 정신이 발동을 해가지고 그렇죠. 회사에서 하고 있는 인사평가에도 과연 이런 식의 제도가 도입될 수 있을까? 이 내용을 보면서 네. 저도 고민 깊어졌던 게 결국에 심판이 내린 그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가 문제가 됐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이 기업도
그리고 이 리더가 내린 판단인 평가 등급 네. 그거에 대한 불분 문제가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고민 결과 장기적으로는 로봇 심판과 같은 이런 시스템이 네. 인사평가에도 도입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네, 지금 AI의 발전 속도가 정말 무섭습니다. 결국 그 AI는 많은 정보를 통해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수시 코칭이라는 다양한 정보가 입력이 될 텐데 네. 그 정보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평가 등급을 AI가 결정하는 쪽으로 가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데 단계가 좀 필요해 보여요. 네. 처음에는 네. 1단계로서 이 AI의 판단을 보조적 자료로 활용하는 단계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성숙되면 네. 결국 AI가 인사평가를 하는 그런 단계까지 올 거라고 봅니다. 조직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경영진이나 최상위 리더분들 입장에서는 뭐 CCBB가 많다 그러면 오히려 AI 시스템만 확실하다면 그것을 주된 도구로 써라 이렇게 결정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이고요. 네.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AI가 판단하는 근거는 무엇이냐면 그 일하는 과정에서의 코칭 정보예요. 그 코칭 정보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내리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업무가 정상적으로 수행되고 있다라든지 아니면 문제가 있다라든지 네. 개선이 필요하다라든지 이렇게 하면 곤란하다라든지 다양한 코칭 정보가 들어가겠죠. 네. 그렇다면 그 코칭 정보의 정확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네. 그렇다면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네. 리더의 역할이 결코 줄어들지 않는다. 오히려 리더의 역할은 과정 관리에서 훨씬 더 중요해지고 네. 마지막 판단을 내리는 것은 네. 굳이 리더가 하지 않고 그 AI에게 맡겨버리는 거죠. 한마디로 판단에 대한 아웃소싱을 그냥 해버리는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리더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AI로 평가한다고 했을 때 잘못 생각하면 팀장 그냥 허수아비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목표합의를 제대로 하고 입력해야 될 것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수시 코칭 과정에 대한 리소스를 충분히 객관적으로 입증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죠. 그거를 토대로 판정은 AI가 한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평가 결과에 대한 알고리즘을 네. 어떻게 설계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게 될 거고요. 회사마다 아주 합리적인 제도 설계가 훨씬 더 중요한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AI 평가 시스템에 대한 활용성이 높아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히 KPI로만 생각한다면 이제는 별 의미가 없는 제도. 큰 오해죠. 이건 숫자화한다, 네. 지표화한다 이런 개념이랑 완전히 다른 것이고요. 네. 정말 많은 데이터를 네. AI가 판단하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이해를 해야겠죠. 제가 기사를 보면서도 느꼈던 게 CCBB가 없어졌다고 했거든요.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투수랑 타자는 어디에만 집중하면 되냐면 투수 입장에서는 내가 저 궤적으로 정확하게 집어넣는 것만 신경을 쓰면 되고 그렇죠. 타자 입장에서는 궤적으로 들어오는지 아닌지에 대한 것만 신경 쓰면서 타격에만 집중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너무 좋죠. 네. 그렇다면 일터도 마찬가지로 네. 구성원들은 일에만 집중하는 거고 리더는 리더로서의 코칭에만 집중하고 최종적인 결과는 AI가 해주니까 거기에 맡기고 그것을 신뢰하는 네. 컨셉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또 인상 깊었던 거는 포수의 프레이밍이 진짜 의미가 없었다는 거예요. 네. 이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는 척 하는 거. 그렇죠. 이게 안 통한다는 거예요. 네. 저는 그거 보고 되게 놀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평가자가 오해하거나 네. 아니면 평가자 스스로 오류를 일으키거나 이런 일들이 많이 줄어들겠죠. 네, 오늘 스포츠와 HR 살펴봤는데요. 네. 야구의 로봇 심판이 HR과 연계된 아주 재밌는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HR 레시피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